네,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네, 오늘은 실시간으로 한번 녹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감기가 좀 걸려있는 상태여가지고 일단 그동안에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안 됐었어요. 어, 지금 매매가 됐는데 제가 이거 살려고 한 게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어제 감시중 하는 게 좀 작동이 되는 바람에 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일단 어, 지금 말씀드릴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우선 매매 오늘 오전에는 일단 매매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매매를 하다가 중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셀라가 오늘은 좀 힘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내려오면 살 거예요. 내려오면 살 거고 내려오지 않으면 사지 않을 겁니다. 많은 종목들을 저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내려오면 사려고 하고 있고요. 위지트라는 종목이 지금 어제 시가로 한번 덤벼본 그 기억이 있는데 잘못 샀어요. 결국엔 다른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시가 갭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하나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역시 예상을 했었던 대로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컨택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떠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떴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겠고 연습인데 위지트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좀 됩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할 생각은 없고요. 목감기에 걸렸더니 이제 말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녹화는 안 하고 있었고 알려드릴 내용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뉴스도 없죠 지금. 그래서 내려오면은 사기는 하는데 많이는 안 사겠고요. 오늘 경남제약 쪽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내려왔었는데 여기에 3일선이거든요. 제가 표시해 놓은 노란 선에서는 3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 이 부분에서 샀는데 아침에 15% 정도 갭이 뜨게 되면 이제 이런 설명이 있었던 거죠. 이제 N자 파동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서 갭이 뜨면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한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서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편집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고 결국에는 손해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종목을 매매한 다음에 손해가 없는 것만 골라내서 영상을 만들었다면 완성품은 결국에는 자기는 이제 시가 갭으로 매매를 했을 때마다 수익이 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겠죠. 실시간으로 그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믿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편집이 들어간 영상이 있다 그러면
실시간 영상도 있고 편집한 영상도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편집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저희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선 위지트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연습한다고 샀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던져도 되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던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고요. 흥구석유는 연습용으로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들고 있고 한번 바라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흥구석유가 한동안 시장을 이제 완전히 장악을 했었죠. 이 영역에서 완전히 장악을 했었던 영역 그 종목들 중에 대장이 충분히 흘러내린 그런 가격까지 왔을 때 과연 반등이 얼만큼 있을 것인가, 아니면 흥구석유와 같이 이제 상품이죠. 상품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있었던,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한번 시장에서 반응을 보였었던 종목이 적당한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인가. 어제 그 비슷한 종목으로 우듬지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었던 모양이랑 과연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인가. 근데 우듬지팝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정부에서 움직이는 게 있고, 그리고 사우디랑 이제 카타르 스마트팜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구석유는 과연 똑같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었는데, 상품으로 이제 상품의 가격의 변동으로 올라갔었던 종목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것을 저는 이제 확인을 하면은 좋을 것이다, 좋은 자료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번 일부 금액만 넣어놓고 한번 관찰을 해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어쨌든 많이 꺾이게 되면 다음에는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먹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풍제지도 마찬가지예요. 영풍제지도 지금 금액을 이제 제 돈에 있어서는 한 5% 정도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돈이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 앞전에 이제 수익을 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때에도 과연 위쪽으로 한번 꺾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한번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고, 사실 차트상으로만 보게 되면 월봉을 이렇게 꺾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이제 양봉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나의 예측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란불이 뜨고 있네요. 선물이 파란불이 이제 뜬 상황인데, 파란불이 안 뜰 수가 없죠. 파란불이 뜨긴 떠야 돼요. 파란불이 뜨긴 떠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121선이랑 이제 역크로스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한번 머리를 이제 때렸죠. 이쪽으로 121선 한번 때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렸습니다. 갭으로 때렸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양봉으로 이제 5일선이랑 비교했을 때 공간이 이제 벌어져 있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내려가는 게 이제 이 자리를 지키면서 5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음봉으로 떨어져서 5일선을 한번 깨느냐, 그것만 일단 관찰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이번에 5일선을 깨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지금 여기에도 갭이 있고 여기도 갭이 있죠. 그러면은 이 갭을 채우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단기간에 채우느냐 뭐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그 수순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법칙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다만
여기서 5일선을 밟고 내려오게 되는 날이 있게 되면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보통은 그 추세라고 표현을 하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추세를 이용한다는 건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고, 제가 보고 있는 뷰가 어떤 뷰랑 비슷하다면요, 여기에서 맞았죠? 그리고 다시 돌파를 했는데 한 번, 두 번 눌려서 5일선을 이제 깨는 음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쭉 하락한 이 모습이 여기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손절 위쪽을 돌파하게 되면 아, 손절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가지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된다 이거죠. 우선 다른 거 움직임들 일단 볼게요. 경남제약이 네, 결국에는 일단 올라섰는데, 네, 에이즈랜드도 네, 이거는 좀 아쉽네요. 에이즈랜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줄은 일단 잘 몰랐는데, 그 처음에 저는 매매를 할 때 사실 여기 이런 자리에서들도 굉장히 저는 많이 매매를 했었고, 과거 같았으면 사실 이거를 계속 들고 있었을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은 많이 내려놨습니다. 많이 생각들이 조금 지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올라왔을 때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을 써먹을지 아닐지 그건 좀 헷갈립니다, 저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이 선, 앞전에 있는 이 양봉을 지키지 않았을 때 쭉 여기까지도 내려가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결정을 이미 내렸고요. 내려오면은 뭐 매수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풍제지는 반대로 밑으로 많이 깨져 내려가네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했는데, 저는 이 11선 위쪽으로 한 번은 들어 올린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좀 실제로 그 체감을 좀 하고 싶어서 돈을 넣어놓은 상황이고, 내려오게 되면 살 종목들이 여기 있는데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아침에 시가가 높게 떠가지고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국세청의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셀라 같은 경우는 힘을 받고 있는데, 나라셀라랑 제주맥주 이 두 종목이 하나의 이슈로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너지가 있고, 저는 내려오면 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제 어제와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이 들어온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고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급하게 매매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종목을 오히려 저는 정리를 하면 정리를 했지 급하게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은 손해가 좀 찍히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임대 때문에 올라온 건데, 네, 임대 이슈가 조금씩 더 불거지는 모양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매매를 아예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번 연습으로 받아볼 만한 자리가 있어서 조금만 들어갈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3일선인데 3일선 밑으로 처음 내려왔거든요. 앞전에 강하게 올라갔었던 그런 모양새도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제 처음으로 그 3일선을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봉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이따가 30분 지나서. 그게 아니면 이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타이밍이 나올 텐데 그 양봉의 저점을 지키게 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이 마인드로 일단 보초병을 세우는 겸 혹시라도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라서 땡큐 이런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아까 전에 우듬지팜 얘기했었는데요. 우듬지팜이랑 워트랑 굉장히 흡사하고요. 두 종목이 여기서 한번 상한가 나오고 또 한번 상한가 나오는 그런 강한 흐름이 있었고, 이제 이쪽에 충분히 내려온 구간에도 이제 내려온 모습이 있어요. 워트도 마찬가지. 보면은 이제 한번 상한가 다음에 두 번 상한가 있었고, 충분히 내려온 위치까지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돌릴 것이냐 말 것이냐. 워트는 과연 어떻게 돌릴 것이냐. 우든지팜은 정부랑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그랬죠. 정부가 스마트팜을 추진을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이 있었는데, 워트는 단순히 경기랑 관련이 있어요. 특히 반도체가 실적이 이제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 라는 그런 경기와 관련된, 경제 상황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테마성에 가깝고 한쪽은 실제로 실적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주가가 나아지는 것 같은 그런 쪽에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의 그런 차이가 과연 주가의 움직임에도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테스트용으로 관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봤을 때 아시아나 IT 같은 움직임이 조금 되게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은 키움증권이 미수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단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수로 키움증권을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키움증권으로 미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의 수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아시아나 IT와 같은 그런 IDT, 이 종목과 같은 움직임이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엔 위쪽으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또 내려가고, 끌어올렸다가 내려가고, 끌어올렸다가 내려가고,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끌어올리는 척하고 이렇게 내리꽂는 날이 오긴 올 텐데,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를 끌어올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무지성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끌어올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수익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사버렸으니까. 밑에서 산 거는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사고 뚫은 척하고 여기서부터 앞에 있는 거를 다 팔고 내려오게 되면 이미 수익인 상태가 아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하루에 뭐 300억 이 정도 금액으로 쭉 땡겨가지고 이제 300억 팔고 나오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저런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키움증권도 만약에 미수가 계속해서 잘 풀리지 않고 계속 종목들이 막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저도 지금 키움증권이 아니라 다른 증권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정도예요. 저는 이제 미수라든지 이런 거를 쓰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죠. 매매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도 있고요. 저는 매매 방법을 만들 때 이미 매매 방법을 만드는 그 순간에서부터 미수를 고려하고 만들었던 방법이라서 수익률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그리고 미수를 쓰기 때문에 종목의 수를 굳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거나, 이제 매매하는 횟수를 많이 가져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수나 이제 신용매매가 조금 더 자유로운 증권사로 계좌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차트는 솔직히 이미 키움증권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를 그냥 키움증권으로 이용하고 실제 매매는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그런 좀 고민이 있어요. 이게 언젠가는 풀리긴 할 텐데 이게 언제 풀릴지 좀 감이 안 와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제가 지금 연습용으로 매매하기 시작한 영풍재지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언제 풀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을 때 이제 쳐놓은 박스이고, 여기에 이제 이 선, 되게 중요한 선인데 이 선을 지금 돌파를 해놓고 이 밑으로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한미 반도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하나 마이크론이 저는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였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돌파를 했었고. 근데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면서 누워있죠? 근데 도망갈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매를 잘 안 하긴 하는데 3일선을 밑으로 내려왔다가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하는 자리가 있다면 충분히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고 그런 타이밍이 된다고 저는 봐요. 특히나 이제 이번 자리 같은 경우는 11선까지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자리가 될 텐데 여기서만 매수하고 깨면은 손절, 그리고 깨면은 손절, 다시 매수하고 깨면은 손절, 매수하고 깨면 손절 했을 때 손해가 나는 그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4%에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텐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역사상 마지막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이 손해본 건 뭐 마이너스 10% 손해봤지만 벌어들이는 게 200%면은 해볼만 하잖아요. 하나 마이크로는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트의 모양이에요. 여기 있는 모양 자체가 그런 차트의 모양이고, 이런 차트의 모양이 언제 보였는지 아세요? 이런 거요. 포스코 DX 같은 애들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여기서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여기서 두 번 맞고 다시 올렸을 때 이제 여기를 안 깼잖아요. 여기를 깨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200% 올라간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런 것들 가능하고, 뭐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워낙 잘 아실 테니까.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과연 과거에 어땠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 여러 가지 헤딩을 하죠, 그죠? 여기 뚫고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오고, 뚫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뚫었어요.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뚫었긴 했는데 강하게 뚫었죠. 강하게 뚫고 이제 깨지 않아요.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17만 원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었고, 한미 반도체는 약간 애매해졌지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하나마이크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좀 더 이거랑 비슷한 모양이 나올 만한 게 나노신소재라는 종목도 있는데 과거에 여기를 돌파하는 거 모양이 이거 말고 다른 종목인 것 같거든요. 모양을 뭘로 보여드려야 될지 한번 좀만 찾아볼게요. 여기랑 오히려 흡사하네요. 지금 딱 이런 모습이고 이제 4만원대에 있는데 이 4만원대에서 출발하면 9만원, 8만원, 9만원까지 또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2차 전지보다는 당분간은 반도체 쪽이 될 수밖에 없고, 배터리 아저씨가 열심히 2차 전지가 좋다라고 어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제 누군가는 비싸게 사줘야 돼요. 근데 개인들이 그거를 비싸게 진짜 다 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기관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주가를 계속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꽃 파동이 나오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죠. 이제 불꽃 파동, 제가 한번 이거는 글로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불꽃 파동이 나오려면 결국엔, 잠시만요. 결국엔 우리가 이제 보통은 파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폭발하는 때가 오죠. 이쪽까지.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불꽃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기관들이 입장에서 이제 돈을 이제 들여서 이제 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주식 수량을 샀다 그러면 돈을 결국에는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죠.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제 팔아야 한다가 숙명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팔아요. 팔려면 이제 사람들이 비싸도 더 살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척하고 눌렸다가 여기서 못 샀지, 그러니까 여기 수익 못 봐. 여기서 못 샀지, 그러니까 수익 못 봐. 그런데 여기 가면은 이번에도 수익을 놓치면 안 돼 라는 심리가 생겨서 여기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많은 것을 팔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무조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앞전에 여기서 불꽃을 일단 터트려 놔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수밖에 없기는 한데, 불꽃이 터질 때 거래가 많이 됐다. 그러니까 기관은 굉장히 많은 수의 주식을 매도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어떤 것까지 곁들여져 있어요, 지금? 공매도까지 곁들여져 있다 그러면 기관들의 포지션이 유리한 게 어느 게 유리해요?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게 유리하잖아요. 굳이 여기서 더 사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이 공매도를 때리는 주체가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외인까지 같이 겹쳐 있다면, 배터리 아저씨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외인이 계속 산다.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건데, 외인들이 사요. 그래요? 좋아요. 사는데 이게 언제 사냐면 말이죠. 2년 후에 사면 어떡하죠? 2년 후에 살 때 지금 현재 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가 있는데, 이게 20만원 될 때까지 떨어졌다가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면요. 개인들이 지금 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있는데, 배터리 아저씨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배터리 아저씨는 사실 이미 부자다. 저는 이미 부자라고 보거든요. 이미 책도 많이 팔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일반 개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서민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서민과 배터리 아저씨의 그 위치 자체는 지금 이만큼이나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을 때 느끼는 타격이, 네, 서민이 느낄 게 엄청나게 큰데, 이거를 지금 계속 무시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은 누군가는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개인들은 이미 비싸게 주고 살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방법은 하나인데요. 2차전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방향성은 유지를 하되, 그 다음에 뭐였냐면 이제 손절선을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손절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가 지금 손절선, 저는 두 번째 손절선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저는 이거 깨면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번 기회를 줬어요. 여기 근처까지 올라오는 기회를. 그 기회는 여기 있는 이 봉 있죠? 이 두 번째 봉. 이 두 번째 봉의 저점이 지금 70만 3천 원인데,
이 가격을 지키게 되면 위로까지 이제 한 번에 올라오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샀으면 이제 10%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이거를 또 깬다. 특히 이 3일선은 지금 지지를 한번 했는데 여기 이 자리를 한번 깼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여기 70만 3천원 밑에 70만원 자리도 한번 깼죠?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더 밑으로 꺾일 수가 있어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 쪽에 굉장히 돈이 많이 물린 것 같은데. 그렇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은 상장. 공모가가 36,200원이었네요. 일단은 상승은 했습니다. 그죠? 상승은 했고, 30분 동안 일단 상승은 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매매하는 것도 워낙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잘 안 했는데, 돈은 이쪽으로 다 몰려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다 몰려 있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종목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아침에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왔고, 매매를 한 사람들도 꽤 있을 거고, 수익은 이제 계속 많이 나 있는 상태가 됐네요. 여기서 한번 이제 솟구쳐 올랐었고요. 증거은 100짜리 종목이라서 크게 매매는 안 하겠지만, 일단 30분봉 있었고, 이게 앞으로의 그런 2개, 3개 움직임에 따라서 3조짜리 종목이다 보니까, 뭐 돈은 몰렸지만 그러려니 하겠고요. 시장에서 이슈로 2차전지 이슈가 한번 불거졌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그런 게 불거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테마성으로는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고 손절선은 명확하게 잡아놓고 매매하는 그런 정도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신규 주는 종목을 매매를 많이 안 해봤는데 몇 번 최근에 해봤을 때는 사실 저는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잘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재밌게 잘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매매를 할 것 같아서 매매는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0분봉의 움직임에서 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양봉이 나온다면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한 홀딩 하는 조건으로 매매는 해볼 수 있겠고요. 두 가지 정도로 매매를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30분봉의 그런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저점이고요. 양봉 나오고 그 양봉의 저점을 깰 수가 있어요. 근데 깨고 나서 다시 뭐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지금 양봉이 지금 나왔죠. 양봉이 이제 등장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바로 이제 이런 봉 정도로 이제 양봉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저점을 1차 그 손절선으로 저는 일단 잡고요. 이게 안 나오고 나서 여기가 오히려 이제 음봉이 뜨고 그 다음에 또 음봉이 뜨고 뭐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가 1차예요. 근데 이제 양봉이 나오고 뭐 상승이 좀 나오다가 만약에 여기서 또 음봉이 나오는데 여기를 깨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손절을 하죠. 손절하고 재차 다시 한 번 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이 두 번째 손절 선으로 일단 잡고 여기를 깨지 않으면 이제 쭉 간다 이런 마인드로만 접근하지 이거 두 개를 만약에 다 깨잖아요. 얘도 깨고 얘도 깨면 그럼 저는 이제 안 봅니다. 3일선을 다시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안 나오면 저는 사실 매매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냥 저의 기준이에요. 그동안 차트를 보고 데이터를 쌓아왔을 때 정말로 잘 가고 강한 종목을 저런 3일선들을 꼭 잘 지켜주면서 올라갔었던 그런 모양새가 있었으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만 일단 접근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려갈 때 제가 많이 버텨봤는데 버티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았어가지고 버티다가 부러지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버티다가 부러지는 걸 이제 다음번에도 다시 해봐야지 그러면 이제 그 홀짝으로 그러니까는 50%의 확률로 됐다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언젠가 한 번은 연속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잃어버리는 돈이 좀 더 많아져서 열심히 벌으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돈이 다 날아가는데 홀짝으로.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매매를 잘 그렇게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 머티리얼을 오늘 그
에코프로 머티를 오늘 여기 시가부터 잡아서 매매하신 분들 중에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은 자신만의 뷰를 가지고 매매를 하셨을 거니까 그거는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저대로 매매를 일단 진행을 하겠고요. S1스틸이 지금 여기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4860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한 번 더 사보는 그런 액션을 저는 취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녹화를 한 거는 이제 따로 집에 다시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녹화를 할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목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녹화를 또 많이 못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내용은 좀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린 거고요. 오늘도 매매를 잘 하시고 좋은 수익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